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2일 신축 두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공신도감에 명하여 맹서를 전사하여 나누어 주다. 공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공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친히 맹세에 참여한 것은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하고 맹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니 공신들이 감복하였다. 총재 서익이 술이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변괴의 춤이다 하였다. 조박에게 명하여 시를 지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화답하였다. 성성린이 어머니의 상중이어서 이르지 않았으므로 명하여 불렀더니 성린이 명을 받고 길복 차림으로 이르렀는데 기쁜 빛이 얼굴에 떠올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들이 어찌 맹수를 두루 외울 수 있겠는가 하고 공신도감에 명하여 김첨 등을 시켜 전사하게 하여 모두 나누어 주었다. 번괴는 한나라의 군인 정치가 시호는 무고 한 고조를 도와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 또 홍문연에서 고조의 난을 구하였고 벼슬은 좌승상에 이르렀고 양후에 봉해졌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신 육옹이 시 3편을 올리다. 사신 육옹이 올린 3편의 시 멀리 언영을 받들고 조선의 사신으로 와서 홀로 명왕이 세대로 어지심을 부러워하는도다. 풍속은 천리의 땅에 오래 순운하고 성화는 멀리 구중의 하늘에 통달하였다. 밝은 때에 학문을 강하여 운고를 열었고 맑은 낮에 높이 모시어 예언을 베풀었도다. 돌아가 아래면 용안이 응당 기쁨이 있으시어 공훈을 칙명으로 정하여 사서에 전하리라. 유해시는 덕음을 생각하여 지은 것이다. 토원의 갈고가 이미 꽃을 재촉하여 상일에 먼저 사자의 집에 나누었도다. 묵은 잎은 오히려 섣달을 지는 푸름을 머금었고 새 봉우리는 처음으로 이른 봄꽃이 터지었도다. 자리에 당하여 상줄 때에 혼연히 수놓은 것인가 의심하였는데 촛불을 잡고서 보아오니 꼭 사만 같구나. 빈관에서 홀로 함께 즐기는 뜻을 입었으니 숲 밖의 산달을 찾을 필요가 없도다. 유해시는 꽃을 살해하여 지은 것이다. 공간에 봄은 차고 새벽빛은 열렸는데 멀리 왕명을 번거롭게 하여 사람을 보내왔도다. 은청은 환하게 비치어 허리에 드리워 무겁고 궁금은 층 늘어져서 몸에 맞게 말라재었도다. 입어보니 이미 기자국에서 영광스럽도다. 쌓아가지고 봉황대에 이르리라. 붓을 당겨 임금에게 깊은 뜻을 다하지 못하니 상녀의 붓 짓는 재주 없음이 부끄럽도다. 유해시는 의대에 준 것을 살해하여 지은 것이다. 상일은 삭일을 말하며 은청은 은인과 청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사신들과 차를 들다. 육옹이 강풍조수도를 그리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고 설미수를 시켜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주 뵈려고 하나 동작을 번거롭게 할까 두렵다고 하였다. 사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도 또한 자주 왕궁에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안질이 낫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못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왕림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육옹이 강풍조수도를 그리고 인하여 한 절구를 썼다. 강바람에 나뭇잎 떨어져 그림자 앙상하니 산이 가을빛을 띠고 그림 속에 들어 있도다. 손이 고기를 낚아도 사람이 알지 못하니 한가가 어느 곳에서 광로를 찾을꼬.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후원 임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육옹을 위해 황주 기생 위생을 불러오다. 처음에 육옹이 황주에 이르러 기생 위생을 사랑하여 서울에 이르러서도 그를 잊지 못하였다. 예조에서 공문을 보내어 그를 불러서 역마를 타고 오게 하였는데 이날에 마침 이르니 옹이 매우 기뻐하고 극진히 즐기고 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유관을 사헌부 대사원에 제수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중군 총재 민무구가 사직하였다. 병이 많고 성만함을 끓이어 사직하니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조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금 신규령을 탄행하였다. 사간 홍여강이 공신의 연청에 들어갔는데 규령이 그를 때려서 내쫓았으므로 춘추관에서 헌부에 관문을 보냈기 때문에 탄행한 것이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술의 사용과 외방의 토속 공사를 금하다. 외방의 영선을 일체 금하였으니 백성의 힘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등 47인의 좌명 공신에게 교서 녹권 사패를 주다. 북정에서 좌명 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의안대군 이화 등 47인을 불러 손수, 교서, 녹권과 사패를 주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덕수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화원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3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영민관에서 사신 유공과 임사영을 전송하다. 옹이 작별에 임하여 임금에게 이르기를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니 내가 장차 아래면 반드시 고명을 줄 것이다고 하였다. 태상왕이 판승령부사 오사충에게 명하여 사신들을 전송하게 하였다. 임금이 옹의 시를 차운하기를 봄이 오니 초목이 바야흐로 꽃답고 고운데 말리길에 구치하여 홀로 수고가 많도다. 크게 성언을 펴서 해국에 임하였고 도로 사절을 데리고 운천에 오르는도다. 서로 만난 지 며칠 동안에 서로 친해진 것이 기뻤고 오늘 아침에 전별의 자리를 여는 것이 한스럽도다. 진중하게 주는 말을 모름지기 기억하여 윤명을 반포하여 다시 와서 전하기 바라도다. 문체에 있는 비단과 향기로운 깁이 곱고도 선명하여 영광스럽고 반사함에 근신의 어짐을 보았도다. 넓고 큰 성군의 덕택은 깊기가 바다와 같고 감격의 성심은 위로 하늘에 이르르리. 봄이 건곤에 가득하였으니 보력을 받았고 해가 준조에 임하였으니 처음 자리가 질서가 있었도다. 그대 돌아가거든 나의 간절한 정성을 주달하소서. 원컨대 동번을 지키어 영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옹이 시로서 살해하기를 감히 사명을 띠고 멀리 달려와서 역관에서 봉함을 열어보고 기쁨의 눈썹에 동하는도다. 서법은 전진첩에 혹사하고 아담한 음률은 성당시와 수레를 나란히 하도다. 날이 요전에 임하였으니 돌아가면 응당 아뢰리라. 봄이 진해에 가득하니 보면 곧 생각하리. 모두들 동평국의 착한 일을 하는 즐거움을 말하니 아름다운 이름이 넉넉히 한층에 전하리 하였다. 옹이 평양에 이르러 시 두 절구를 지었다. 장정에 술이 취하고 옥소에 불어
파하니 동풍은 이별을 재촉하고 말은 교만하게 우는도다. 떠나는 사람 한 번 가면 어느 날에 다시 올고 충강의 변함없는 조수만 못하여라. 하수 둑 위에 버들은 장차 부르려 하도다. 기우는 해에 말을 연하여 단정을 지나도다. 시중에 사람이 멀리 간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반바위 개인 눈에 수림은 처음 깨었도다. 진해는 중국에 있는 물 이름이고 한청은 역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3일 2월 3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삼사우삿 이직과 우군 총재 윤곤을 사은사로 보냈다. 명나라 서울에 보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3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통사 매원저가 먼저 말 500匹를 끌고 요동에 가다. 판삼군 조영무 총재 유용생이 관마색 제조가 되었는데 전라도 경상도에서 바친 말이 모두 좋았으므로 친한 사람의 나쁜 말과 바꾸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3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지난 겨울로부터 동해에 큰 바람이 불어 소금구이 가마가 떠내려 갔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흐리고 비가 내리고 서운관에서 예측한 일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인 양홍달과 평원회를 매일 대궐에 나오게 하다. 그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재생원에 사진하게 하여 만일 병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존비를 물론하고 곧 가서 치료하고 혹시 곧 가서 구제하지 않는 자는 헌사에서 엄중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조회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인신과 고명에 관한 명해제의 칙지 및 예부의 자문 판삼사사 우인열 첨서 의용 3군 부사 이문화 등이 예부의 자문을 쌓아가지고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건문 3년 정월 초 8일에 흠봉한 칙지에 짐은 생각건대 천지의 상도는 정성에 불과하고 인군의 다스림은 신의에 불과하다. 혹시 아래 사람이 된 자가 신의가 부족한 바가 있더라도 인군이 또한 어찌 불신으로 대접할 수 있겠는가. 근자의 너희 예부에서 아뢰기를 조선의 권지국사 이경이 그의 아우인 이방원을 그 뒤를 잇고자 하고 또 고명, 인신과 책령을 청한다고 하였다. 짐이 그 사신을 보니 온 뜻이 간절하기에 고청을 들어주어 사신을 보내어 인신과 고명을 싸가지고 가서 그 이름을 바르게 하고 또 그 아우로 후사를 삼을 것을 허락하였다. 사자가 간지 열흘이 못 되어서 호련히 요동해서 아뢰기를 이경이 또 보고하기를 호련히 풍지를 얻어 보고 듣는 것이 어둡다고 하였다. 하여 이미 건문 2월 11일 건문 2년 11월 11일에 그 아우로 하여금 대신 국사를 맡게 하였다. 짐이 심히 이상하게 여긴다. 슬프다. 이 이경이 병으로 아우에게 사양한 것이 과연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문득 그 아비 이단이 작은 아들을 총애하여 왕위를 바꾼 것인가. 그 아우가 가만히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혹시 조정을 시험하여 얕보고 희롱하는 뜻인가. 혹시 나라 안에 내란이 있어 그러한 것인가. 공자는 나를 속이라고 거슬러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으리라고 억측도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생각하는 것으로서 현명한 것을 삼았다. 이미 뒤쫓아 사신을 보내고 다시 생각하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이미 오래였을 것이다. 짐이 비록 정성과 신의로 사람을 대접하나 인신과 고명은 위에 설 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경솔히 부여할 수 없다.
전자에 보낸 사신이 이미 그 나라에 이르렀을 것이니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서 다시 구처하겠다. 너 여부는 사자를 보내어 돌아가서 짐의 뜻을 일러서 칙지와 같이 봉행하라 하였는데 이것을 준행한 외에 지금 헌봉한 지위를 갖추었어서 이자합니다. 그리 아십시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갔다가 태상왕이 편찮아서 상왕전으로 갔다. 태상왕이 미령함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다. 드디어 상왕전에 나아가서 날이 저문 뒤에야 환궁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즉위 후 고묘 시기에 관한 문화부 낭사의 소. 문화부 낭사가 소를 올려 종묘에 고하는 예를 맹월에 구애치 말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예전에는 즉위하면 고묘에 예를 반드시 첫 달을 썼기 때문에 순임금이 문조에게 이른 것과 태갑이 그 할아버지에게 보인 것이 모두 세수의 달을 썼고 아래로 내려와서 송나라에 미쳐서 또한 맹삭을 썼사오니 이것이 고금에 통하는 도리이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해를 넘겼사오니 세수의 달이 을에 마땅히 사당에 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머뭇거리면서 그 예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예관이 고전을 상고하여 고묘의 예는 마땅히 4월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즉위한 뒤에 고묘하는 것은 반드시 맹월을 쓰는 것은 예전 제도이니 이나 예하는 것은 인정을 순위하는 것을 귀의하고 어리는 사이에 맞게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때를 따라 번역하여 중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도읍 사이의 상거가 거의 200리나 되는데 대가의 행차가 이제 만일 옛것을 고집하여 반드시 4월을 쓴다면 승리를 행함이 너무 늦어질 뿐 아니라 이런 곡식에 싹이 나고 모맥이 이삭이 팰 것이니 반드시 밟아서 상할 패단이 있을 것을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성인의 시중의 도를 본받아서 거듭 유사에게 명하여 이달 중순 안에 나를 점치어 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경들의 아랜바가 비록 시중의 도에는 합하나 지금부터 마땅히 재개를 하여야 하니 중순 안에는 행할 수 없다. 태감은 상나라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이름이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태상전 궁녀들에게 3품부터 9품까지 작을 주고 월봉을 주다. 태상전에 여관에게 월봉을 주었다. 가까이 하는 여관을 3품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작을 주어 3품은 찬덕, 4품은 순성, 5품은 상궁, 6품은 상관, 7품은 가령, 9품은 사급, 8품은 사급, 9품은 사식이라 칭하였으니 각각 그 품 등에 따라 조반에 준하여 녹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관으로서 녹을 받는 것이 미편함으로 월봉을 차득 있게 주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경연에 나가 대신들과 강론할 것을 청하다. 낭사가 경연에 납시어 대신들과 강론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시독 김과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영청의 수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고 또 안질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임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대와 더불어 글을 읽고 또 진달하는 말을 보는데 지금 간관들이 말이 있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다. 나더러 깊은 궁중에 들어있어 성색만 가까이 하고 경연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성균관 정록소의 건의에 따라 3년상 동안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다. 상소하였다. 신등은 듣자오니 3년상은 천하의 통한 상이어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라 합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기강을 세워 상제를 거듭 밝히어 전조의
날로부터 달을 바꾸는 제도를 고치었으니 참으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은 3년 안에 권도에 따라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니 신등은 생각한데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자식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신하의 의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변하는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서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